안녕하십니까, 이춘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하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민 변호사님 박동규 변호사님 모시고 많은 또 이민법이라든지 또 바이든 대통령 새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변호사님한테 설명도 듣고 좀 그러는데 인사 한번 해주세요,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박동규 변호사입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 변호사님은 제가 젊어서부터 캐드릭 봉사 기관에서 일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오래전 얘기예요. 네, 네. 그리고 나중에 변호사가 되셨더라고. 네, 맞습니다. 예. 하여튼 이민사회에서 아주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실물을 뵀을 때에는 성직자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 하시니까 이제 한번 변호사 그동안 제가 봤던 과거보다 다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는 뭐 소속은 가톨릭이지만 사실은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이제 교포 이민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쭉 해왔고요. 그래서 천주교 이민사무국이라고 하는 단체는 이제 풀타임 변호사가 그 당시에 50명 그리고 미국 전국 주요 도시에는 다 있었고요. 아마 이민과 난민 관련해서는 이민국이 공인하는 비영리 이민자 권익공헌 단체로서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그런 단체였고요. 그곳에서 제가 이제 10년 일하면서 사실은 이제 두 가지를 배웠는데 하나는 이제 법적으로 영주권 신청하고 시민권 신청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반은 이제 이민자 권익공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10년 동안 일하면서 배운 것들이 저에게는 그야말로 고백을 하자면 하느님께서 주신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같이 계시는 변호사님들이 추천을 해주셔서 법대에 가게 됐고, 그 이후로 이제 20년 동안 계속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그 미국의 이민 역사가 사실은 청교도도 이민자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화가 되죠. 인종별로 이 대단 이민, 아이리시 포테이토 패밀리스 이민, 그 다음에 최근에는 중국 또 이민 이런데 짤막하게 미국의 이민 역사를 하시는 데라 미국 이제 법대에서 이민법을 가르칠 때 물론 긴 이민 역사를 제가 다 드릴 필요는 없겠고 가장 역대급 최악인 이민법이 무엇이었냐 했을 때 두 가지를 항상 가르치는데요. 하나가 중국인 축출법, 소위 Chinese Exclusion Act of 1882, 18세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두 번째 최악의 반이민법은 아시다시피 2차 대전 중에 일본계 미국인들의 이제 수용소를 만들었었던 이 두 가지 일인데요. 중요한 것은 한 번 잘못된 법안을 고치는데 예를 들면 중국인 축출법 같은 경우에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게 130년이 무려 걸렸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인 그 강제 수용소도 1988년도에 레이건 대통령 때 와서야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당시에 생존했던 사람들에게만 2만 불씩 배상을 해줬어요. 근데 이미 뭐 그때는 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정신대 할머니들 몇 분 안 남으셨고 이산 가족들도 몇 분 안 남으셨는데 그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법안이 통과돼야 되고 뭐 마음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배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유와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본인에 대해서 했던 이 두 가지 반이민 정책이 미국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이민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그 사과를 했다 그래서 그러면 미국의 70% 이상인 백인들의 생각이 마음이 그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아시안인들을 잘 돌봐줘야지 라고 바뀌었겠느냐 이거죠. 오늘 아침에 조지아에 있었던 그 8명의 한인 여성들이 지금 백인 21세 청년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인종차별적이고 그리고 누군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일종의 선전 또는 선동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결국 고스란히 그 피해는 우리 아시아인들이 받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런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바이든 새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이민자들이 지금 뭐 꿈에 부풀어 있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아무래도 친이민자 정책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한마디로 딱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Anything but Trump예요. ABT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뭐 선거를 할 때 여러 가지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서 투표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리스펙트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우리 이민자 권리를 위해서 트럼프를 찍었어. 이런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그렇죠. 그래서 싫든 좋든 미국에 이제 양당제잖아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는데 민주당은 친이민적인 정책을 그동안 역사적으로 해왔고 공화당은 이제 반이민적인 정책을 역사적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이민자 권익 옹호에 있어서는 어쨌든 민주당 쪽 정치인들이 우리에게는 그동안 우호적이었다. 그런데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게 바로 직전에 공화당 대통령께서는 우쪽으로 이제 반이민적인 정책을 하셨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매우 친이민적인 정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했었던 그 이제 모든 것들을 뭐 어떻게 보면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데 저희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의 입장에서는 그 트럼프 지난 4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반이민 행정명령 정책들이 나왔잖아요. 멕시코 장벽하는 거, 그다음에 난민들을 안 받아들이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서류 미비자들, 불체자들을 쫓아내는 거, 심지어 서류 미비자들을 고용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가게들을 또 축출하는 거, 또 유학생들에 대한 관리, 감독, 또 뭐 그 끝판왕은 이제 레이즈 법안이라고 해서 이민자들의 숫자를 50% 반으로 줄이는 그것이 이제 이분들이 하려고 했던 제일 마지막 정책이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와서 거꾸로 뒤집는 작업을 지난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고요. 그것에 이제 가장 완결판이 이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또는 바이든 이민개혁법안이라고 하는 이제 그 새로 나온 법안입니다. 그 말하자면 요새 그 다카라고는 거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그것도 거기에 이제 일부죠. 다카 자체는 16세 이전에 들어오고 범죄 기록 없는 그런 어린 자녀들, 그러니까 뭐 죄가 있다면 부모들 손잡고 미국 온 죄밖에 없는 그런 학생들을 학교도 못 가게 해, 일도 못 하게 해, 운전면허증도 안 줘. 그러면 뭐 거리에 나가서 뭐 나쁜 짓 하라고 어떻게 보면 밀어내는 이런 정책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적어도 영주권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노동가증 카드하고 그 다음에 뭐 운전면허증 해서 애들이 학교 갈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밥은 먹게 해주자. 그게 이제 다카 법안이었고요. 근데 요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안에 들어간 것은 노동화증 카드만으로는 부족하니 드림 법안이라고 하는 조항을 만들어서 영주권까지 주게 하자.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조항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번엔 말 그대로 바이든 개혁법안은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에요. 그래서 서류 미비자의 구제도 있지만 가족 초청 이민이 지금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요. 뭐 해보신 분 알지만 형제자매 초청 같은 경우에 지금 15년, 16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취업 이민 같은 경우에도 뭐 짧으면 3, 4년이고 그런데 또 뭐 중국 사람, 인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인도 같은 경우에는 189년을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국가별 쿼터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야 뭐 상관없다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같은 이민자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민 적체가 너무 심하니 이 적체를 줄이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조항들이 있고요.
또 기다리는데 10년, 15년을 한국에서 기다리게 하지 말고 네. 일단 들어와서 가족은 같이 사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이기도 하고 또 공화당에서도 패밀리 밸류는 항상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와서 일단 노동화증 카드는 주고 네, 같이 가족이 살게 하자. 그래서 이제 V비자라고 하는 걸 또 신설을 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서류 비자들을 그냥 영주권을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5년 동안 잘 내고 그 다음에 범죄 기록이 없어야 되고 이런 조건 하에 영주권을 준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세입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코비드 때문에 돈을 많이 써냈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뭐 엄청 많거든요. 또 소셜 시큐리티 지금 거의 뭐 바닥이 났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런 서류 비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그 연방 의회에서 나오는 그 연방 회계 그 기구에서 매년 데이터를 내고 그걸 통해서 백악관이 분석 집을 내는데요. 거기에 의하면 이런 서류 미비자들을 통해서 이런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노동력도 많이 만들 수 있고 이 노동자들은 또 소비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부양이 되고 그래서 이 경제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라고 하는 거는 공화당이 들어섰던 민주당이 들어섰던 그 연방의회에서 만드는 데이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는 이민자들은 미국 경제의 net profit이다. 그렇죠. 순이익이다.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한국에서 이민 올라면은 이민법이 뭐 존슨 내가 제가 알기로는 월남전이 시작되면서부터 그 한국에 특혜를 준다 그래가지고 존슨 대통령이 아마 이민법을 뭐 개정을 했는지 하여튼 아시아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는 걸로 했는데 그거 좀 어떻게 설명해 주시죠? 네네. 린던 존슨 대통령이 1965년도에 이제 이민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이름이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65예요. 월남전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이것은 1964년도에 있었던 그 미국 역사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63년도에 워싱턴에서 큰 행진을 하셨고 그 다음에 1965년도에 민권법이 통과가 되잖아요. 이 민권 64년도에 통과된 민권법의 직접적인 결과로 나온 게 이민법이에요. 그 전에 이민법은 뭐였는지 아세요? 오케이. 이민을 받아들이되 미국 안에 있는 인종 또는 국가의 그 비율에 맞게 받아들이자. 이 말은 뭐냐면 당시에 미국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의 99%는 유럽계 백인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계 백인들을만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얘기를 법적으로 어렵게 꼬아갖고 미국 안에 들어와 있는 이민자의 비율에 맞추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을 까보면 이건 완전히 인종차별적인 법안이었고요. 그 존슨 대통령이 65년도 10월 달이었을 거예요. 여기 바로 여기 그 자유의 신상 아래서 사인식을 했어요. 근데 사진에 보면 그 로버트 케네디 당시 법무부 장관도 계시고 돌아가신 에드워드 케네디도 계시고 아이리시 이민자들의 자손이죠. 그래서 거기서 사인식을 하면서 존슨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이민법은 정말 부조리하고 불평등한 이민법이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정의로운 이민법으로 보다 평등한 이민법으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의 65년도에 통과된 이민법이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것의 뼈대를 이루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60년대 말 70년대부터 이민이 시작이 됐고 70년대 말 80년도 초에 한인 이민의 이게 큰 파도가 왔었고 했던 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촬영하고 있는 게 65년도에 이민법이 안 통과됐으면 우리가 여기 미국에 와서 이민도 안 왔을 것이고 왔어도 뭐 식당도 같이 못 들어가 교회도 같이 못 다녀 그 저기 버스를 타도 기차를 타도 자리가 구분되어 있는 이런 세상에 살 뻔했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이제 Black Lives Matter 또 그 조지 플로이드 그 사망 사건 같은 거 있었을 때 우리 한인이 이것은 우리가 흑인들과 함께 인종 간에 화합하고 연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그리고 우리는 싫든 좋든 우리가 이민 오게 된 거는 64년도에 흑인들이
그 전에 200년, 300년 동안 네. 그야말로 피와 땀과 눈물로 이뤄낸 그 법안, 민권법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민법이 생긴 거고 그 이민법 때문에 우리가 이민 올 수 있었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네. 것이라서 이런 어떤 그 흑인 형제들의 아픔에 네. 우리가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동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 말씀하신 자세히 이제 우리가 들었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인가 어느 내 이름은 안 밝힐게요. 한국 정치인이 월남전에 파병을 하면서 미국이 고마워서 뭐 해줄까 그러니까 내가 미국 그 대통령한테 제안을 이민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고쳤다고 그건 조금 근거 없는 얘기네 말하자면. 근거가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의 큰 줄기를 보면 민권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저도 몰랐던 그 이민 법을 배우는 또 제가 태어나지 않은 시대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변호사님도 신학대학을 들어가려고 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또 그때는 하셨나 보죠? 그게 정말이에요? 네, 그 얘기는 아까 저기 사적으로만 이렇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 중에 제가 가장 의미를 두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가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예요. 또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그 뉴욕 교협에서 저희를 이제 공식적으로 후원을 해주시고 또 뉴저지 교협에서도 저희를 후원해 주시고 또 시카고에도 지부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 교협에서 저희를 후원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80년대 제가 대학생 시절에는 한국의 이제 인권운동이나 민주화 운동 같은데 좀 관심이 있어서 그때부터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신부님들이 혹시 좀 섭섭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신부님들보다는 목사님들하고 좀 가까이 지내면서 많이 이제 배움을 얻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그 80년대 이후에 우리 교회 내부의 이슈가 아닌 우리 한인 그 커뮤니티 전체의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하자라고 했던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우리 그 한인 이민사에도 충분히 한 획으로 남을 수 있는 정말 긍정적인 좋은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하느님이 저에게 주신 우리가 이제 카이로스라는 개념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하느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순간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아마도 하느님이 우리 그 한인 그 교회들을 도우셔서 이렇게 역사가 보다 올바르고 정의로운 일로 가는 일에 그리고 우리 동포 사회 내에서 그동안 우리가 알게 또는 모르게 눈 감고 있었던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회적인 약자들, 우리 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자기 신분에 대해서는 자기 자식들한테도 너 누가 신분 물어보면 절대로 불체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라고 했었던 그 아파하는 사람들의 곁에 서서 그분들을 함께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게 저는 제 인생에 아마 가장 의미 있던 일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이제 4년째 됐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한 5교회가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몇 교회인지 아세요? 130교회가 지금 가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 힘이 닿는 데까지 우리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많이 말씀 듣고 보니까 이 목회자 말씀보다 더 귀중한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인데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약한 자를 돕고 더불어 산다고 하는 거 그 생츄리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피난처. 네, 맞습니다. 뭐 성서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어쨌든 거기만 들어가면 모든 외부의 어떤 압력이라든지 억압이라든지 다 그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이민 사회가 사실
미국 역사는 이민으로부터 이루어졌는데 어떤 흑인 목사님이 옛날에 이런 말씀을 한 게 있어요. 이민 사회가 시작이 된 것은 순서 나중에 오고 먼저 오고 순서의 차이뿐이지 진짜 미국인은 First American은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First American이다. 인디안들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인디안들을 부르지 말고 그분들은 차라리 First American으로 불러달라 하는 게 소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성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 이민자 보호교회가 서 있는 반석이기도 하고요. 또 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 제가 이보교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성서적인 근거를 두 개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너무나 유명한 그 선한 사마리나 이야기. 그래서 강조 만난 사람이 있을 때 누가 그의 이웃이 되었는가 그를 도와주고 헐벗을 때 입혀주고 먹여주고 집에까지 데려가서 치료를 해줬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민자 보호교회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최후의 심판에서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주었다. 제가 아까 그 카톨릭 단체에서 일을 할 때 우리 단체의 모토가 You welcome me when I was a stranger.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그게 저희 모토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민자 보호교회에서도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들면서 지금 열심히 우리 이민사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 목회자 설교 말씀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에 또 모셔야 되겠네요.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박동규 변호사님 모시고 이제 말씀 들었는데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주시고 인사드리고 끝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